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5월 17일 금요일입니다. 비트코인 65,400달러 마이너스 1%, 뱅가드 CEO의 발언 있고 나서 약간 하락, 이더리움 2,900달러 3,000달러 아래로 내려갔고, 솔라나 체인링크 상승 제외하고는 알트코인 전체 마이너스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너스는 52%로 비트코인 위주의 상승장 이어지고 있고, 알트코인 대장 이더리움도 3월 20일 SEC 이더리움 재단 조사 이후 여전히 힘을 못 쓰는 형국이고요. 작년 6월 31개 알트코인 SEC 증권 분류 때도 2달 이상 3달까지는 투심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최근 비트코인 오른다고 알트코인 약간 따라 상승해도 탄력성이 약해서 금방 재하락을 하는 거고요. 이더리움 도미너스는 14.2%로 4월 18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미너스 같이 높았지만 이제는 이더리움만 도미너스가 쭉쭉 빠지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CPI 물가까지 발표됐고 5월은 이제 엔비디아 어닝만 5월 22일 호재로 남겨두고 있고요. 1분기 실적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테슬라, 애플도 반등했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 최소 어닝 좋았기 때문에 엔비디아 최소 어닝 비트는 할 것이라는 전망이죠. 엔비디아 실적 기대치가 높아서 미리 상승 많이 했지만 예상치 정도만 나와줘도 비트코인 5월 6만 달러 방어는 용이할 듯 보입니다. 5월 같은 시장 변동성 큰 장에서 비트코인 이렇게 6만 달러 지켜줘 버리면 6월, 7월 파리 올림픽 하반기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죠. 미국 기업 실적 시즌에 어닝 잘 나오고 미국 주식은 연일 신고가 갱신하고 있는데 미국 기업과 코인 관련 소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블렐러 임원 출신이자 비트코인 ETF 주도했던 살림 람지가 ETF 이 뱅가드의 새로운 CEO 된다고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새벽 동안 살림 람지 새로운 인터뷰가 있었는데 비트코인 ETF 빠르게 출시하지는 않을 거라고 하고요. 때문에 뱅가드 빠른 비트코인 ETF 상장 기대감에 올랐던 비트코인은 투심 약해지면서 가격도 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뱅가드는 글로벌 연기금들 가장 많이 투자하는 ETF답게 보수적인 투자 방식을 고수하고요. 살림남지는 회사가 무엇을 대표하는지 그리고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일관성 유지하는 게 좋다. 이전에도 보수적이었다면 계속해서 보수적인 관점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 취급하지 않는 뱅가드 정책 바뀌지 않을 전망이고 이렇게 되면 당분간 코인 ETF 뱅가드에서 빠르게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신 살림남지 7월 8일부터 새로운 CEO 임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전에 확정될 때까지 시장 달래주는 말만 하는 거고 CEO 되고 난 다음 뱅가드의 상황에 따라서 살림남지의 전략은 달라질 듯 하고요. 무엇보다 뱅가드 이사진들이 비트코인 ETF 주도한 살림남지를 CEO에 임명한 만큼 기존의 보수적인 뱅가드의 제한적인 구조를 탈피해야 된다는 의식은 있습니다. 블렐러한테 밀리고 있고 보유자산 차이가 계속해서 날수록 코인 ETF 같은 새로운 돌파구는 추구를 할 수가 있죠. ETF 업계는 뱅가드와 블랙록이 양분하는 상황에서 다수의 자금이 예금에서 ETF로 옮겨가려는 거시경기의 배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연준이 올해 안에는 금리 최소 한 번 내리고 내년부터 본격 인하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존의 예금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가는 ETF로 옮겨가면서 ETF 수요는 급증할 가능성이 높죠. 이런 새로운 환경에 직면한 ETF 업계인 만큼 얼마나 효율적으로 예금에서 빠져나온 대량의 자금을 흡수하는지가 관건입니다. 블랙록은 올해 1월 새로운 서비스 시작하면서 ETF 시장에 혁신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글로벌 연기금 대형 기관들이 블랙록 뱅가드 ETF에 자유롭게 투자 가능하지만 어느 한 기업에 ETF 집중 투자하면 매니저하고 소통도 자유롭고 수수료도 할인되냐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조원 굴리는 펀드 매니저라면 ETF 개수 84개로 안정성 주시하는 뱅가드와 426개 다양한 ETF 보유하고 비트코인 ETF까지 투자할 수 있는 블랙록에 집중 투자할지 고민을 하는 거죠. 글로벌 펀드 매니저도 비트코인 65,000달러 이렇게까지 상승하고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정말 10년 지나도 비트코인 가치가 변함이 없다며 지금이라도 비트코인 ETF를 일부 매수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혁신이 없는 ETF 회사는 갈수록 운용자산의 비중은 떨어지고 순위도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분석가 에릭 발조나스 블랙록 비트코인 ETF IBIBT는 이번 첫 기관들 어닝에서 414곳의
곳에 보유자가 보고되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렐라 피델리티 비트와이즈 아크 인베스트 제외하고는 보통 20개도 ETF 보유자 가져가지 않는데 블렐럭이 시장을 독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프에서 보면 블렐락 1등, 2등은 피델리티, 3등 IBTB, 비트와이즈, 4등은 아크 인베스트 순서입니다. 여기는 4개 기업 제외하고는 비트코인 ETF 1월 상장된 이후 들어오는 자금도 적고 오히려 ETF 운영하는 자금 더 높은 상황이고요. 뱅가드가 30년이라 CEO를 잘랐던 것도 블렐락 따라서 비트코인 ETF 신청만 했어도 최소 여기 피델리티보다는 투자 기간 많았을 건데 아예 코인에 부정적으로 신청조차 안 한 것이 전 뱅가드 CEO의 무능이다 봐도 무방한 거죠. 1분기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 총 구매한 기업 수는 937개입니다. 골드 ETF 94개보다 9배 많은 기관들이 매수를 했는데 잠재적인 가치 저장 수단인 비트코인이 ETF 되기를 1분기 간절히 기다렸다 볼 수가 있는 거죠. 930개 이 정도 기업이 투자했으면 비트코인 펀드멘탈 상승과 함께 새로운 기업들이 이후 더 많이 들어올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골드나 비트코인 같은 가치 저장 수단이지만 비트코인이 좀 더 저평가되어 있고 일부 골드에 집중된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분산했다 볼 수가 있죠. 1분기 매수한 기업 중에 일반 기업이 478억 불 81% 점유율이고 투자 전문 회사들은 110억 불로 18% 비중입니다. 펀드 회사들은 중장기 수익 보고 코인 ETF 투자를 한 거고 일반 회사들은 장기적으로 가치 저장 수단으로 비트코인 가져가면서 테크 기업들은 코인 관련 서비스도 만들기 위해서 일부 비트코인에 동시 투자했다 볼 수 있는 거죠. 비트코인 65,000달러 횡보했지만 다우지수는 월마트 실적 발표 이후 신고점 찍으면서 미국 경제의 호황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다우지수 잠시 하락은 했었지만 연준의 빠른 돈 풀기와 금리 인하 타이밍 다가오면서 다우지수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다우지수는 미국 전통산업, 마트, 철강, 금융 같은 사업을 종합해 놓은 거고 나스닥은 빅테크, IT 기업, 신생기업들이 다수입니다. 이번에 실적 잘 나와서 미국 증시 끌어올린 월마트 보면 주당 수익이나 매출 모두 실적 비트했고 매출은 작년 5월보다 161밀리언 더 상승을 했고요. 이번 월마트 실적이 어닝 비트 잘 나온 것은 무엇보다 고소득 쇼핑객의 매출이 월마트 성장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다음 분기에도 3.8% 실적은 더욱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월마트 주가 보면 2000년 닷컴 버블 가장 많이 상승했다가 10년 넘게 횡보는 했지만 금융위기나 코로나 때 하락폭 자금에서 물가 상승과 함께 월마트의 주가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간 1.3% 배당하고도 주가 올라가니까 그만큼 미국 소비가 탄탄하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물가가 비싸진다고 해도 미국 내 소비는 여전하다고 하는 거죠. 글로벌 현재 상황이 미국 증시만 봐도 절대 불황 아니고 실업률 4% 미만 매우 낮으면서 역사적인 호황이라 봐도 무방한데 이번 월마트 실적에서 봤듯이 고소득군과 저소득 간의 수익 차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만 봐도 2024년 50개 이상의 대기업이 평균 연봉 1억 이상이고 지난해 카카오 평균 연봉 1억 7천만원, SK텔레콤 1억 6천, 삼성전자 1억 4천, 네이버, 삼성, SDS 등 국내 대기업들은 연봉 1억 이상 매우 많고 기업 실적도 올해부터 반등하기 시작했고요. 대신 서울 자영업자 보면 창업 후 5년 내 절반만 살아남았다. 2022년 대비해서 폐업률은 8.8%, 10%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1년, 3년, 5년 생존율은 60%, 49%까지 내려가면서 자영업자 소득 차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코인 투자에서도 비트코인에 집중 투자하는 고소득층 많은 거고 자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자영업자,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비중이 갈수록 적어지고 거래량도 감소한다 볼 수 있습니다. 고소득 직장인들 타겟으로 한 마케팅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도시락 구매하면 비트코인 드린다. 금토 편의점에서 이렇게 구매할 수 있다 이야기가 나고요. 이마트 24시에서 5월 말까지 비트코인 도시락 3만 개 한정 판매하고 GS25 편의점에서도 15개 매장에 금자판기 설치한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나 금자판기 나온다고 하는 것은 2018년, 2021년 불장에서도 흔하게 있었던 이야기고요. 편의점에서 이렇게 비트코인 인출기 설치할 때는 비트코인 고점보다는 하락으로 내려갈 때가 매우 많습니다. 비트코인 인출기 설치 승인까지는 고위직의 승인도 있어야 되고 시장 조사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비트코인으로 시장에 붐이 일어나고 이후 점점 가치 하락할 때 출시하는 경우가 높죠. 2020년 5월 루나코인 폭락 직전 미국 퀵트립 800곳 매장에 비트코인 ATM 설치했다. 2018년 12월 비트코인 마지막 하락 남겨뒀을 때 국내에서도 ATM에서 비트코인을 팔고 현금 인출 가능한 시스템이 적용이 됐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